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9월 6일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간밤에 태풍이 북상을 했는데 물론 전혀 태풍이 올라와서 피해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많은 피해가 없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제가 아침에 이제 삼성벨트, 그러니까 제 사무실 출근하는데 다행스럽게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아침 방송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좋은 명언은 제가 가난의 멘탈리티라든지 그다음에 부자의 멘탈리티로 오늘 대처하고 오늘의 좋은 걸로 대처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 멘탈이 성공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남을 탓하면서 계속 소비하고 배우는 것을 또 거부하면서 지나간 일에 신경을 또 씁니다.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면서 시간을 낭비한다. 또 문제를 야기하고 한 가지 수입에 의존한다. 일지향적이다. 물론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멘탈리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하면 부자의 멘탈리티는 어떤가? 성공은 의무이면서 책임을 지고 또 돈을 투자하면서 끊임없이 배웁니다. 감사스마일이 제가 부동산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끊임없이 배우면서 투자하는 방법도 이제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미래지향적이 또 됩니다. 또 수익에 집중하면서 크게 생각합니다. 변화를 또 추구하고요. 주변을 또 칭찬을 많이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면서 다양한 수입이 존재한다. 물론 부자이기 때문에 다양한 수입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부자의 멘탈을 좀 닮아갈 수 있는 감사스마일 TV 애청자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입지 센스. 똑같은 돈을 가지고 왜 누군가는 상급지에 올라가고 누군가는 하급지에 머무르는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부자의 멘탈리티와 가난의 멘탈리티가 분명히 다르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만이라도 부자의 멘탈리티를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듯 하고요. 제가 헐벌님의 입지 센스라는 책을 홍보를 하려고 오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다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 밑줄까지 쳐가면서 상당히 많이 읽었는데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거를 읽어보면서 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또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이제 빠숑님이 다독다독이라는 이제 블로그에 이 멋지게 6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빠숑님의 생각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감사스마일의 생각을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오늘 방송을 갖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에 잘 될 놈을 찾아라. 수도권과 지방 곳곳에도 입지가 훌륭한 곳에서는 조금씩 시차가 있을 뿐 낡은 집들이 차례차례 새 아파트로 변신할 채비를 하고 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곳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되고요. 결국은 환경이 좋고 교통이 편리하며 일자리가 많은 우수 입지라는 것이다. 입지는 낡은 집이 새 집으로 변하기 위해 필요한 절대 동력이면서 지금도 경기도라든지 인천 구도심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맞닿아 있어서 일자리 접근성이 좋지만 신규 교통망이 잇따라 준공되면 입지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또 도심 노후도가 높은 경기도 고양시, 여기 고양시 나옵니다. 부천시, 의왕시, 군포시 등은 정비사업과 함께 점차 한급 입지로 변할 확률이 높다. 바로 여기 앞으로의 강남 용산이 숨어 있다. 그렇게 새로운 강남이 될 곳 중에 나의 조건에 가장 적합한 입지를 쏙쏙 골라 찾아내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 상승장 이후에 심화된 지역별 디커플링, 긴 상승장 이후에 정책 변화에 따라서 시장 불안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상황에서 무주택자라든지 그리고 갈아타기를 계획하고 있는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어디를 사야지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키고 불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다가올 시장에서 이제 전국의 통계 지표가 큰 의미가 없으면서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시장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고 상승장에서는 더 잘 오르고 하락장이 와도 덜 떨어지는 그렇게 빠르게 회복할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입지 센스 이 책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세 번째는 좋은 입지에는 어디에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투자처를 찾을 때 지금 살기 좋은 곳에서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입지 서열을 역전할 수 있는 것을 타깃으로 삼으면 좀 더 유연하게 사고해야 되는데 입지 하위 그룹에서 중위 그룹으로 또 중위 그룹에서 상위 그룹으로 넘어갈 잠재력이 있는 것을 찾는 게 우리의 과제다. 이런 기준으로 내 상황에 적합한 나만의 강남을 찾다 보면 무조건 허리띠를 졸라매서 영끌하거나 몸태끌을 감수하지 않고도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입지가 눈에 보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 책에서 실제 사례가 나오는데 젊은 신혼부부 물론 이제 신혼부부에서 이제 자녀가 이제 태어난 그런 신혼부부였는데 그 신혼부부 사례가 좀 나왔는데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경기도 고양시에서 신혼집을 갖다가 전세로 살다가 주인이 이제 매수를 갖다 해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전세를 갖다가 살았던 집을 매수를 한 겁니다. 그 매수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마포로 갔다가 이제 강남으로 가는 이런 사례가 말 그대로 이제 입지를 갖다가 현재 살고 있는 입지에서 더 좋은 입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좋은 입지로 갈아타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물론 우리가 이제 신혼 때부터 해서 이런 입지를 갖다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감사스마일 TV 애청자 분들 중에 최근에 정말 20, 30대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20, 30대 분들께 감히 내가 나만의 입지 센스 그다음에 나의 그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좀 상승을 갖다 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헐벌 박성혜님의 입지 센스를 한번 읽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 입지 센스는 나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집을 마련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것은 어떤 지역에 살고 싶은가 혹은 어떤 집을 사고 싶은가에 대한 스스로의 대답인데 실거주를 하면서 동시에 가치도 오르는 집이 필요한가 아니면 실거주 하지 않아도 되니까 빠른 시간 안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집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저하고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런 개인의 생각과 그리고 다 각자의 처해진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나를 아는 것에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몸테크를 해도 괜찮은가 아니면 라이프 사이클이라든지 가족 구성에 따라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완전히 다르다. 앞으로 이제 감사스마일도 이제 미래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는데 앞으로 이제 4인 가족이 아니라 3인 가족, 3인 가족도 아닌 2인 가족, 2인 가족도 아닌 1인 가족으로 점차 가족이 이제 세분화되고 가족 구성원이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 구성원에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집을 갖다가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갖다 드리면서 이 입지 센스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을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으면 선택지는 끝도 없이 늘어난다라는 이 네 번째 입지 센스는 나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라든지 내 집 마련도 나의 처해진 환경이라든지 나의 처해진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섯 번째로는 자산 퀀텀 점프를 위한 역동적 입지 선정하기. 그러니까 핵심지의 윤택한 인프라를 누리면서 30분 내로 출퇴근하던 사람이 외곽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분명 부담스러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중간 지점일 뿐이고 입지 센스를 장착해서 네 자산을 퀀텀 점프 시켜줄 수 있는 입지를 찾고 그 입지들을 상급지로 가는 내 로드맵의 중간 지점으로 활용하자. 말하자면 이 지점들을 강남으로 향하는 길의 징검다리, 즉 다시 말해서 고양시에서 한 번에 바로 강남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마포라든지 용산을 갖다가 징검다리 삼아서 강남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더 나가서 경기 외곽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에 서울로 지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 지점에 한 번 왔다가 갈 수 있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이걸 징검다리를 활용하게 되면 투자 노드맵이 안전하고 매끄러기까지 한 꽃길이 될 것이다 라는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사항도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여섯 번째, 이사가 아닌 갈아타기로 내 자산을 확장하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시장에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갈아타기를 해야 한다라고 지금 빠숑님은 말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스마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항상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20년, 30년을 갖다 보유하라는 저는 그런 이야기는 드리진 않지만, 최소 2년에서 5년 정도로 해서, 내가 살았던 지역에서 한번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갈아타기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입지로 가기에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을 더 넓히기 위해서 그 더 좋은 입지가 아닌 더 나쁜 입지로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긴 상승장 이후에 보합기가 찾아온 지금의 시기는 공격보다는 수비를 하는 마음으로 좋은 입지에 자산을 옮겨놓아야 할 때다. 앞에서 확인했듯이 좋은 입지 아파트는 상승기엔 더 빠르게 더 많이 올라가고 하락기가 와도 가장 늦게 내려가면 회복 탄력성이 높아서 하락장이 끝나면 시세도 더 빠르게 회복된다. 바로 지금
우리가 상급지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야 하는 이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스마일은 여기에서 좀 덧붙이면, 저는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능력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똘똘한 두 채도 가능하다.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굳이 한 채로 갈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서울에 두 채를 가져가기는 너무 무리하기 때문에 서울 인접해 있는 수도권의 교통 여건이라든지 일자리가 좋아지는 지역, 즉 다시 말해서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 드리는 고양시, 특히 삼성벨트에 내 집 마련을 갖다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 그리고 똘똘한 두 채로 가는 것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가 아니라 일곱 번째까지 있었네요.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똑똑하게 갈아타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편안한 삶을 원한다면 부동산 투자는 주식과는 달라야 된다. 소액 투자를 하다 보면 사고팔고를 반복해서 주식처럼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운동화 밑창이 다 닳도록 임장을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나와 우리 가족의 편안하고 윤택한 삶이다.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여유롭게 즐기는 삶. 소액 투자는 투자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내 일상이 투자에 매몰되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의 방향성을 심플함으로 잡아야 된다. 부자로 가는 길은 좋은 입지에서 나온다. 좋은 입지라는 변하지 않은 가치에 투자하길 바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입지 센스 노하우의 정규 강의도 있다라고 지금 하는데, 부동산 입지 원포인트 레슨을 갖다가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물론 풀 영상으로 내가 사는 집을 발판삼아서 부의 계급을 이렇게 올려보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유튜브 영상도 있는데, 제가 입지 센스 이 책을 갖다가 홍보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책을 제 돈으로 사서 읽어보고, 제가 부동산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냉정하게 평가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 책을 갖다가 읽어봤는데, 정말 상당히 최근에 나온 어떠한 부동산 서적보다 제 와닿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 또 여기에 급지의 사다리를 알게 되면 다음에 투자처가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이라든지 종잣돈이 적으신 분들은, 또 내 집 마련을 포기하시는 분들은 입지 센스, 그러니까 내가 첫 집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마련을 할지 그런 것들도,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고 난 이후에 상급지로 갈아타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감사스마일 오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 제가 몇 가지 사항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감사스마일이 그 수도권 부동산을 갖다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수도권 부동산에서도 이제 저는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게, 물론 형님의 영향 때문에도 있지만, 제가 다른 여러 가지 것보다 이제 부동산을 첫 번째로 저는 항상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입지입니다. 그 입지라는 거는 이 부동산이 움직일 수가 없고, 또 좋은 곳은 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수도권 부동산은 항상 입지, 그 입지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자리, 교통망, 그 다음에 학군, 자연환경이 4가지, 그 다음에 생활 편의시설 5가지 정도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서 저는 그 입지라는 게 현재 입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채워져 나갈 그런 입지들도 정말 객관적으로, 주관적인 아닌 전문가들이라든지 또 본인의 그런 부동산 인사이트를 키워서 입지를 갖다가 좀, 입지 센스를 갖다가 키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되시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 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왕이면 첫 번째 집은 그러니까 빌라로 장만하지 마시고 조그마한 아파트라, 소형 아파트라도 아파트로 장만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부동산 이런 빙하기, 근데 감사스마일은 2009년도 12년도까지 제가 그런 것들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것도 지나가는데, 이거를 갖다 기다리지 못하고 또 좀 조급하게 먼저 이제 성급하게 집을 매도해서 전세로 가야 되지 않느냐, 또 내가 있는 곳이 또 입지가 또 좋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팔고 또 창능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 이제 주택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0년 후에 이런 것들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많은 전문가들이 바닥을 갖다가 지나고 난 다음에 바닥이었다라는 걸 알지, 그때 당시에는 바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아직은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부동산이 가격이 폭락했고 조정을 받고, 물론 조정을 갖다 하는 그런 시기는 맞는 것 같지만, 폭락을 해서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조정이 되는 곳도 있겠지만, 감사스마일은 고양시는 조정을 받기보다는
내년 되면 다시 점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이런 것들을 잘 본인들의 부동산 인사이트를 좀 키워나가시고요. 우리가 저출산도 있지만 고령화 사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 집 마련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전셋값이 상승하는 지역으로 수요가 많은 지역, 살기 좋은 곳으로 이왕이면 움직여 가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감사스마일에게 왜 고양시에 지금 전셋값이 지금 하락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삼성벨트도 지금 전셋값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더건지구 입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불확실한 또 주택 시장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있지만, 얼마 전에 이제 그 전세가 아니죠. 15억에 대한 그 주택 가격에 대한 15억이 넘어가는 주택도 대출을 갖다 해준다라고 또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같이 거래가 없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또 규제를 또 완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또 오늘까지 지금 이제 이번 주가 또 추석 명절이다 보니까 특별한 대책은 나오지는 않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추석 명절 이후가 되면 그런 여러 가지 또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오지 않을까 또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이 또 감사스마일에게 또 신분당 선언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여쭤보시는데, 올해는 좋은 소식이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또 남부지방, 그 다음에 제주도라든지 뭐 경상남도, 전라도 쪽에 태풍 피해가 있으신 분들, 물론 제 방송을 밑에 남도지방에 계신 분들까지 보진 않겠지만, 아무튼 경기도 고양시는 태풍 피해도 없고 또 더 나가서 참 살기가 좋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양시의 미래는 정말 밝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지금 홀벌님께서 정말 고양시에 대한 미래 가치, 특히 이제 능곡역이라든지 또 원당, 그리고 이제 창릉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감사스마일도 제가 이제 고양시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수도권 지도를 펼쳐놓고 보십시오. 정말 수도권 지도를 펼쳐놓고 수도권 바로 인접해 있는 곳에 앞으로 이제 뭐 CJ 라이브시티라든지 또 일산 키텍스라든지 대구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뭐 들어오는데, 또 내년에 대구 투사선이 개통되는데 정말 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의 미래는 정말 밝다는 말씀을 많은 전문가들도 하셨겠지만, 감사스마일은 다시 한번 고양시의 그런 고양시의 입지라든지 전체적으로 고양시의 부동산은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똑같은 돈을 가지고 왜 누군가는 상급지로 올라가고 누군가는 하급지에 머무르는가?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만이라도 정말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가난의 멘탈리티를 버리시고 부자의 멘탈리티를 가지면서 항상 공부하고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을 듯 하고요. 젊은 20, 30대 분들께 끝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20, 30대 분들은 정말 부동산을 갖다가 정말 현장 쪽으로 임장도 많이 다녀보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유튜브 방송도 중요하지만 책을 읽으십시오. 책에 밝은 미래와 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